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와 정말 기쁜 날입니다. 기쁜 소식이 들려왔죠. 경호처 차장 그리고 거기 이제 경호 일을 하는 또 주요 간부가 구속이 될지 모른다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기각이 됐죠. 정말 난리 났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지금 개딸들 혹은 민주당 지지자들 지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설마 했던 게 지금 굳어지고 있다. 제가 썸네일에서 밝힌 것처럼요. 대통령이 왜 저런 말을 할까라고 의아해했던 게 있었죠. 법원에 마지막으로 잘못을 바로잡고 뉘우칠 기회를 준다. 와 이거는요.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재판에 들어가는 사람이 판사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실체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닥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믿는 구석은 미국발 큰 것 온다 이거라고 다들 생각했을 겁니다. 저도 뭐 그렇게 약간 이제 봤는데 그것 아니고도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충만했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대통령은 그래서 말이죠. 처음부터도 이기고 시작했다. 뭐 그런 표현이 전혀 틀리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기대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이제 어제 터진 낭보였었죠. 김성훈 구속영장 기각. 그야말로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처 직원들 중에 뭐 최고 미들맨이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었죠. 자, 비화폰 수사 암초, 범죄 혐의 다툼 여지에 지금 패닉한 상황입니다. 좌파들이. 조선일보 공조본 법원 영장 기각 결정 존중한다. 공조본이 뭡니까? 공동수사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임시 조직체죠. 검찰에서는 특수본이 있죠. 박세현이가 이끄는 그 서울고검장이죠. 한동훈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특수본과 함께 공조수사를 하는 일종의 검찰, 경찰, 뭐 공수처 등등 해서 뭐 하여튼 합동 수사본부 뭐 이런 식입니다. 자, 여기서도요 지금 상당히 급당황 상황입니다. 이들이 이제 뭔가를 잃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상하다. 법원 돌아가는 게 이상하다. 믿고 있었는데 법원이 언제부턴가 지금 슬슬 지금 발을 빼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눈에 잡히고요. 자, 윤척 경호차장 구속영장 기각 공수처 국수본 위법에 법원이 또 경고한 것이다. 자, 공수처 국가수사본부 아시죠? 경찰청 안에 수사만 따로 이제 이렇게 전담하는 일종의 독립된 부서입니다. 여기는 수사에 관해서는 경찰청장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실질적으로 경찰청에서 2인자격이죠. 이 국수본이 이번에 대통령과 소위 이제 이제 연장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엄청나게 겁박을 했었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이제 바로잡아지는 날이 올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요. 개딸들이 모여 있는 한 곳을 제가 가봤는데 지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여기 보면요. 제목만 제가 한번 쭉 읽어보면요. 헌재는 저쪽 눈치 보느라 판결 미뤘다고 하네 이런 것도 있고요. 무력감에 빠지지 말자 이런 게 있고요. 검찰은 진의 무덤을 지금 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정신승리하는 게 있고요. 다른 판사 나올 때까지 재청구해 이번에 영장 기각된 것을 놓고요. 수용할 수 없다 재청구하자 뭐 이런 목소리 있고 그리고 사법부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서 판사들을 지금 비난하고 있고요. 서부지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이런 제목. 그리고 허준서는 누구인가? 이번에 이 영장 기각을 한 판사 이름이 허준서입니다. 허준서는 누구인가? 그런 게 있고요. 100번이고 또 기각해. 씨바 또 하라고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것도 있고요. 기각 진짜 국민 저항권 발동 뭐 이런 게 있고요. 이제 더는 못 참는다. 나도 집회 나간다 이런 게 있고요. 그동안 집회에 나갈 필요가 없었다라고 이들이 이제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죠. 왜냐하면은 공수처라든가
뭐 헌재라든가 이런 데서 다 알아서 해줄 것으로 봤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게 대세가 넘어가는 분위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들도 이제 집회 나가자라고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젠 무섭다, 눈물 난다, 진짜 이런 게 있고요. 아니 법원 때려 부신 게 이렇게 크냐? 이런 어떤 글도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서부지방법원 저들은 폭동이라고 합니다만 이게 거대한 울림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 전과 그 후가 결정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개딸들이 치명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요거더라고요. 서부지방법원 그 난입 뭐 폭동 이렇게 불리는 그 사태입니다. 이게 지금 인터넷 들어가 보면 그거 자체가 하나의 별도의 항목이 되어서 사전에 박제가 되어 있죠.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63명 정도가 거기 이제 구속된 것으로 알지만 90명이 넘더군요. 90명이 넘고 거기 현재 입건된 사람들이 100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그 소위 말해서 우리 이제 사법부 법관들에게 판사들에게 큰 경종을 울리는 일대 사건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여기서도 가끔씩 제가 이런 거를 보거든요. 개딸들이 서부지법 저 사태가 상당히 이 전체 판세를 뒤흔드는데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라고 이들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 대통령이 구속 석방되고 난 이후에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닌데 이들 이야기로는요. 김어준이도 5대3으로 본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김어준이도 그전에는 8대0으로 보고 있었는데 5대3도 어쩌면은 터질지 모른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도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야말로. 그러면서 야야 대한민국 사법부 망했다 죽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아무것도 장담 못한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8대0 인용이었는데 이제 장담 못한다 이런 제목이 있고 이제 사법부도 못 믿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수없이 많은 자조 섞인 그러면서 이 푸념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개딸들의 상황이다. 얼마나 지금 이들이 이제 분통이 터지고 낙심했는지 아시겠죠? 지금 이게 이제 저들의 상황이고요. 자, 이번에 이 허준서 판사 이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걸 놓고 지금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사람은 인터넷에 인적 사항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다만 과거 판결한 내용이 이제 일부 알려져 있습니다. 서부지법에서 이런 판사가 있다니 놀랍다. 정계선이가 헌법재판관 정계선이가 얼마 전까지 거기 재판장으로 있었고 만여기가 부장판사로 근무했던 것이고 영장 쇼핑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거기로 갔잖아요. 중앙지법에서 16건 기각당하고 동부지법에서 한 건 또 기각당해가지고 공수처가 17건을 기각당한 끝에 구세주를 만난 게 바로 서부지방법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공수처 오동훈이가 그쪽으로 갔거든요. 거기서 드디어 체포, 구속 이런 것을 만들어냈다고요. 그래서 서부지방법원 여기는 완전히 저들의 소굴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판사 서부지방법원 소속입니다. 허준서 판사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거기서도 이런 알토란 같은 보석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람은요. 과거 정강훈 목사 관련해서 광복절 집회로 코로나 확산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이때 정강훈 목사가 당시 이제 피소가 됐는데 이 소송을 담당한 판사입니다. 이때 정강훈 목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3부 허준서 부장판사 이때는 서울중앙지법에 있었고요. 건강보험공단이 전 씨와 정강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2억 5천만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건강보험공단이 패소한 겁니다. 이걸 판결한 판사가 이 허준서입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허준서가 사법연수원 29기라고 합니다. 사법연수원 9기 29기. 근데 공교롭게도 말이죠. 이 법원이 바뀌었다. 법원이 정상화되는 게 아닌가. 난리 났다. 이것을 말해주는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정황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등장하는 주요 판사들, 허준서 판사 이번에 이제 있었고요. 근데 직전에 지기현 판사 대통령을 구속 석방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던 이 지기현 판사 어떤 경우에는 지기현 판사가 대통령만 구한 게 아니고 나라를 구했다 할 정도로 그야말로 엄청난 공적을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이때 대통령이 구속 석방되면서부터 판세가 또 출렁거렸죠. 대세가 꺾이고 있다. 대통령 쪽으로 오고 있다. 뭐 이런 어떤 전망이 유력했고요. 이후에 미국에 가면 그 폴리마켓이라고 있거든요. 정치 이제 주제를 갖고 뭐 일단 그 뭐야가 이저 베팅하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처음에는 대통령이 탄핵될 것이다. 탄핵 인용될 것이다가 90% 가까웠게 나왔어요. 80%대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대통령이 구속 석방되고 난 이후에 급격하게 이게 흐름이 꺾이더니 지금은 30%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될 것이다, 인용될 것이다가 30%대까지 떨어져 있다니까요. 엄청난 일이 지금 터졌고요. 이 지기현 판사도 사법연수원 29기입니다. 이번에 이 허준서 판사와 함께 지기현 판사도 29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신진우 판사라고 있죠. 그 전에 저기 이재명하고 연루된 그 대북 송금건으로 지금 이화영이가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징역 9년 6개월이죠. 그걸 선고했던 판사 신진우 이제 부정 판사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전부 29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죠. 한승진 이 부장판사. 이재명에게 공직선거법 1심에서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사. 이 사람도 정말 엄청난 인물이죠. 사법연수원 30기죠. 이 사람은요. 자, 한 사람 추가한다면 이렇게 4명 정도. 이번에 허준서 판사 그리고 이재명을 이제 완전 코너로 몰아붙인 한승진 부장판사. 그리고 지기현 판사, 윤 대통령을 구속 석방시킨 지기현 판사, 이런 사람들, 정말 신진우 판사 등등 이런 사람들, 이들이 정말 법원에 달라진 형편, 환경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중에 신진우 판사 이 판결은 이미 오래전에 있었지만 그 후는 말이죠. 최근에 변화된 법원의 분위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엄청난 일이 지금 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왜 그런 말을 했는가? 법원의 잘못을 바로잡고 뉘우칠 기회를 주겠다. 사실상 그게 최후 통첩처럼 들렸었는데요. 이걸 보더라도 대통령은 뭔가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번에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거 정말 대단히 큰 의미가 있고요. 저는 사실 구속영장 청구했다라는 그 뉴스를 보고 방송을 안 했어요, 일부러. 어떤 결과가 올까 하고 이제 궁금하고 있었는데 정말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상태로 가서 한덕수 총리 기각 혹은 각하가 되고요.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각하가 더 좋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은 각하 되게 되면은 지금 그 대행이 임명한 두 사람이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의 재판관의 신분이 법적 어떤 신분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취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최상목이 임명한 정계선 그리고 조한창 이 두 사람이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운임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은 대통령 측에서 재반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결정적인 카드를 쥐는 거죠. 그러면서 변론 재개를 요청할 수도 있고요. 자, 아무튼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좌파들 제가 아까 일부러 개딸들이 모여 있는 곳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법원이 그때 자신들이 알고 믿고 있던 법원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지금 패닉한 상황입니다. 이런 식이면은 이재명 2심 선고, 와, 거기 지금 좌파 판사가 2명이나 있다. 3명이 지금 재판을 하잖아요. 배석 판사 2, 뭐 주심 판사 1명인데, 그래서 그 암울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그렇게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승진 판사 같은 경우 이재명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때렸지만 그 사람이 국제임금법 연구회 소속이에요. 요즘은 그 판사들이 말이죠. 예전에는 우리법 연구회가 주력이었지만 지금은 국제임금법 연구회가 주력입니다. 여기가 약 한 400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우리법 연구회는 몇 명 안 된대요. 거기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에게 그렇게 판결한 걸 보면은 반드시 좌파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코드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지금 법원 자체가 조율의 체제가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어쨌거나 서부지방법원의 난입 사태라고 하는 저들이 말하는 그 폭동건 이게 지금 심상치가 않은 거죠. 이걸로 인해 가지고 법원 내부도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탄핵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엄청나게 지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게 확실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서울 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이라고 여기 우리 나무위키라든가 등등 해서 이게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구속이 92명, 체포가 141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그리고 지금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고요. 황교안 전 총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제 무료 변론을 지금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일간 베스트를 중심으로 일베를 중심으로 이들에 대해서 영치금 보내기 운동도 지금 한창 벌어지고 있죠. 자, 지금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구국의 대반격, 애국의 대반격, 뭐 큰 어떤 내전 상황, 총칼 들지 않은 내전 상황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거대한 승리로 마감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